이전 영상을 통해서 오펜하이머 아이맥스로 볼 거냐 말 거냐 이야기들을 했는데 결국 아이맥스로 보기 봤습니다. 용암에까지는 아니고 CGV 소풍에서 보기는 했는데 여기도 나름 괜찮은 편이거든요. 결과적으로는 굳이 아이맥스에서 보지 않더라도 괜찮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과거 또 덩케르크나 테넷과 비교하면 그렇지 솔직히 아이맥스 카메라로 찍은 놀란 감독의 영화를 아이맥스로 안 본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긴 하죠. 확실히 영화를 보면서 아이맥스의 특징이 드러나는 부분이 몇 가지 있었는데 가장 큰 특징은 엄청난 베이스음이 등장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저는 아이맥스 사운드를 그렇게 선호하는 편은 아닙니다. 디테일한 부분에서 약점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특히나 용산 아이맥스의 경우 스피커가 취약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편인데 그럼에도 베이스에서는 상당한 강점을 가진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넓은 공간에 꽉 차게 들려오는 베이스음, 이거 정말 느껴보신 분들만 알 겁니다. 상당히 굉장하고 엄청나거든요. 자, 그런데 오펜하이머가 생각 외로 베이스음이 상당히 많이 들어간 영화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아이맥스의 장점을 살린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영화에 대한 이야기로 이어가자면 사실 저는 이 영화가 그렇게까지 매력적으로 다가오지는 않았습니다. 전작이었던 테넷은 용암액에서만 2번, 돌비 시네마에서 1번, 총 3번을 봤을 정도로 상당히 놀란 감독의 영화를 좋아하는 편인데 말이죠. 저는 오펜하이머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영화는 3시간 동안 온전히 무언가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재미있게 볼 수 있는 그런 영화다라는 것이죠. 저는 집중의 시간이 그리 긴 편은 아닙니다. 하나의 일에 깊은 집중을 필요로 할 때 순간적인 집중은 굉장히 깊게 하는데 오랜 시간 집중하는 것에는 금방 피로를 느끼는 편입니다. 오펜하이머는 영화의 톤이 3시간 내내 집중해야 하는 그런 영화라서 저에게는 상당히 피곤하게 다가왔습니다. 사실 영화 초반에는 상당히 집중을 하면서 봤다가 어느 순간에 그 집중을 한번 놓치면 그 사이에 흘러간 이야기를 몰라서 뒤에 이야기에 몰입이 안 되는 순간이 생깁니다. 마치 고등학교 때 수포자가 생기는 과정과 비슷합니다. 중간에 따라가지 못하니까 그 뒤에 이야기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자, 이 영화의 러닝타임은 3시간인데 러닝타임이 3시간인 이유가 아이맥스 필름이 담을 수 있는 최대의 길이가 3시간이라서 러닝타임이 3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즉 본래 이 영화의 스토리는 더 긴 편이었다라고 추측을 해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영화를 보면서도 이야기를 상당히 꾹꾹 눌러담았다라는 것이 느껴집니다. 전개 속도가 빠른 편이라서 지루하게 느껴질 만한 영화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게 한 번 놓치면 따라가기가 힘들어서 이 이야기를 이해하는 속도에 따라서 호불호가 생길 여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등장하는 인물도 상당히 많은 편이라서 좀 정신없게 느껴질 여지도 있습니다. 더불어 전기영화라는 특징도 있을 것인데 저 자체가 전기영화를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니라서 이번 영화에 큰 흥미를 느끼지 못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놀란 감독의 전작들과는 달리 이 영화는 볼거리 측면에서 상당히 빈약하다라는 특징도 있습니다. 놀란 감독은 할리우드 상업영화를 대표하는 전형적인 상업영화 감독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인터스텔라에서 물리학과 상업영화를 절묘하게 섞은 이후에 자신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담는 것에 조금 더 집중한 느낌이 들죠. 덩케르크나 테넷에서는 자신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중심으로 하되 상업적인 볼거리나 상상력이 영화에 반영이 되어 있어서 충분히 흥미롭게 볼 수 있었는데 이번 오펜하이머는 정말 아는 사람만 재밌는 조금은 어려운 이야기처럼 느껴집니다. 물론 이야기의 난이도로 치면 테넷에 비해 훨씬 쉽지만 테넷은 어려운 이야기를 여러 번 반복해서 설명하는 느낌이라면 오펜하이머는 상당히 많은 양의 이야기를 꾹꾹 눌러 담은 편이라 조금 버겁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습을 만약에 어느 정도 하고 간다고 하면은 중간에 조금 놓치더라도 이해할 수 있는 범위가 좀 더 넓기 때문에 그 어떤 영화에 비해서 예습이 조금 더 영화를 이해하는 것에 도움이 많이 되는 그런 영화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관심이 있다면 웬만하면 예습을 하고 가세요. 자, 그럼에도 오펜하이머는 역시 놀란 감독이라는 말이 절로 나올 정도로 상당히 좋은 퀄리티를 보여줍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영화의 여러 곳에 복선과 변화를 보여주는 작은 디테일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영화 속의 내용으로 비춰보면 영화의 초반에 자신이 수업을 듣는 교수가 미워서 사과에 독을 넣었다가 전혀 뜻하지 않은 사람이 먹게 되는 것을 두려워하는 모습에서 시작이 되어서 영화 중반에는 자신의 주변 사람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 원인 중 하나가 자신일 수도 있겠다라는 것 때문에 죄책감을 느끼면서 슬퍼하는 모습이 등장하는데 이것이 영화 후반부에 등장하는 원자폭탄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이 죽었다라는 것을 알게 된 그가 느낄 죄책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게 하는,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게 하는 이런 장치가 된다는 것이죠. 오펜하이머라는 사람이 자신으로 인해서 누군가가 죽는다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큰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을지를 암시하는, 어찌 보면 관객들에게 설명해 줄 수 있는 그런 요소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 외에도 영화 곳곳에 등장하는 베이스 음을 기반으로 한 폭발 장면들, 특히나 폭발 장면에서 폭발이 이루어진 이후에 소리와 진동이 전해지는 장면들은 오펜하이머가 원자폭탄을 만든 이후에 느낄 후폭풍을 표현하는 것이죠. 애초에 후폭풍이라는 단어 자체가 폭발로 인해서 생기는 바람을 뜻하는 것이니 영화가 이것을 의도한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결과적으로 저는 오펜하이머를 그렇게 흥미롭게 보지는 못했습니다. 아무리 재미있는 일이라고 하더라도 3시간 동안 가만히 앉아서 하는 것은 무리일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저와 비슷한 감상을 가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차라리 조금 이야기를 풀어서 1, 2편으로 나눠서 개봉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게 됐습니다. 오펜하이머는 3시간 동안 달려가는 마라톤과 같은 영화입니다. 그렇다고 영화 흐름에 쉬는 시간이 존재하는 느낌도 아니고 영화의 거의 모든 시간 내내 집중을 필요로 하는 영화인 것이죠. 자, 대체로 사람이 앉아서 집중력을 온전히 발휘할 수 있는 최대의 시간이 100분 내외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화도 그 시간에 맞춰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이죠. 저 개인적으로는 영화가 2시간 20분이 넘어가는 순간부터는 살짝 부담으로 다가오기도 하거든요. 자, 반대로 3시간 동안 온전히 집중력을 발휘할 수 있는 분들에게는 상당히 흥미로운 영화로 다가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무언가에 집중할 수 있다는 것은 집중한 사람에게도 상당히 흥미로운 일이 될 것이죠. 하지만 그렇지 못하다면 이 영화는 상당히 지루한 영화로 느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영화를 볼 때 어느 정도 마음의 준비가 필요한 영화라는 생각이 드는데 놀란 감독의 영화들 중에서는 가장 크게 호불호가 갈릴 영화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여러분들은 오펜하이머 어떻게 보셨나요?